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송지은 작가가 쓴 오늘도 예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주말 오후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다. 주말인지라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고 주문하려면 줄을 서야 했다. 순서를 기다리며 어떤 음료를 주문할지 생각한 중이었다. 어이, 여기 카페라떼 하나. 내 뒤에 서 있던 아저씨가 큰 소리로 직원에게 하는 말이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본 후 내 시선은 자연스레 매장 직원에게로 향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줄선 순서대로 주문을 받습니다. 직원은 소리 나는 쪽을 흘끗 쳐다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다. 줄을 선 채 기다리고 있자니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 찌릿하고 뜨거운 느낌이 들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줄을 서서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속에서 천불이 나면서 기분이 엉망이 되었다. 내 순서가 되어 직원에게 가까이 다가서니 화가 나서 말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로봇처럼 경직된 얼굴과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직원의 말투가 내 심기를 더 불편하게 했다. 나는 겨우 주문을 마치고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이게 다세요? 커피랑 함께 먹을 디저트는 주문 안 하냐는 의미였다. 보통은 다른 거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직원은 말을 짧게 끝냈다. 그 짧고 투명스러운 말투를 듣자니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올랐다. 나는 잠시 직원을 쳐다보고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커피 한잔 하면서 책을 읽다 오려 했지만 도저히 그곳에 더 있을 수 없었다. 카페 안에서 계속해서 들릴 그 직원 목소리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커피를 받자마자 카페에서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바깥 공기를 쐬며 한참을 걸었더니 화가 좀 식는 것 같았다. 소음에서 벗어나 나무 근처 벤치에 앉아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도대체 뭐가 나를 이리도 화나게 한 건지 생각해 보았다.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주문을 하는 그 아저씨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직원의 태도에 짜증이 나고 신경이 거슬린 사람도 나 말고는 없어 보였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밀려왔던 걸까? 그 아저씨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싫어서였나? 직원의 상냥하지 않은 태도가 거슬렸던 걸까?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뜨거운 감정의 잔해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며칠이 지나도 평정심을 되찾기가 힘들다. 며칠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 카페를 다시 찾았다. 그날은 평일이어서 한산했다. 그날 봤던 그 직원이 주문을 받고 있었다. 사람이 많지 않아 스트레스가 적은지 목소리 톤이 전부 다 조금 높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하는 듯 했다. 우리는 주문하려고 그 직원 앞에 섰다. 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을 했지만 직원의 얼굴을 쳐다본 나는 또다시 불쾌감에 휩싸였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무표정하고 덤덤하게 보였을 테지만 나는 그 직원의 날카롭고 영악한 눈빛을 감지할 수 있었다. 말 자체보다 말투와 뉘앙스를 남들보다 더 빨리 감지하는 내겐 아무리 로봇처럼 무장한 사람이라도 이면에 숨겨진 감정과 본심이 훤히 보이고 느껴졌다. 내가 그날 느낀 분노와 짜증은 그 직원의 것이었다.
직원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눈빛을 보고 그의 말투를 들었을 때 화가 증폭되고 더는 그 근처에 있기 싫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 사람이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난 채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꼈기 때문이다. 타인의 에너지에 대한 방어막이 없는 초민감인은 이렇게 남의 감정 에너지까지도 모조리 흡수해 내 것인 양 느끼게 된다. 그 감정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성격이 좋지 않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도 한다. 이렇게 타인과 나와의 경계가 없다 보니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팍팍하고 메마른 사회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타인의 부정적 감정이 초민감한 사람의 심장을 침투할 땐 균형을 잃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나와 관련 없는 상황이라도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같은 장소에 있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느끼고 영향을 받게 된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감정의 파도에 압도당할 때면 심호흡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카페에서 겪었던 일처럼 평화롭고 잠잠하던 내 마음이 주변 사람의 대화나 옆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감정에 압도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자. 지금 이 감정은 내 것인가, 남의 것인가? 의식적으로 내 감정 상태를 체크하면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관찰자적 입장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니라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편안한가? 즐거운가? 무덤덤한가? 남의 감정을 흡수하는 초민감인으로 사는 게 힘들고 억울한가? 이렇게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자각할 수 있게 된다. 꾸준한 연습과 의지가 필요한 일이지만 할 수 있다. 만약 백화점이나 마트, 콘서트장처럼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한다면 내 에너지를 보호하는 시각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는 처음 시각화 연습을 할 때 영화 버블보이를 생각했다. 버블보이 속 주인공은 선천적으로 면역 기능이 결핍된 채 태어난다. 그래서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커다란 버블로 몸을 감싼 채 살아간다. 생존하기 위해 버블이 필요한 것이다. 투명한 물방울이 나를 감싼다. 나는 여전히 타인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물방울에 튕겨나가 내게 흡수되지 못한다. 한 공간에 있기 힘든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할 때면 상대방의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나를 보호하는 커다란 물방울을 상상해보자.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의 에너지가 셀수록 내 안전을 위해 물방울의 색을 달리해야 할 때도 있다. 어떤 색이라도 상관없다. 자신이 떠올리고 시각화하기 쉬운 색을 선택하자. 나는 진한 핑크색 물방울을 상상할 때가 많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핑크색 물방울이 가림막으로 놓여 있다고 시각화한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은 송지은 작가의 오늘도 예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